안녕하십니까. 청양군 정책홍보팀장 양은영입니다. 오늘 바쁘신 도정에도 청양군을 방문해주신 김태형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4년차 김태형 충남도지사 청양군 방문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 구현을 위해 쓰시는 김태형 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민선 8기가 3년 넘게 지나고 이제 4년차 국민과의 대화는 마지막 방입니다. 오늘 청양 와서 청양 주민들 의견 좀 듣고 또 그 의견들을 진지하게 반영할 것은 좀 반영하고 또 사실은 시군들이 좀 더더럽지만 시군들이 촬영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좀 거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것은 지난 3년차 방문을 지적된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 지역의 그 현안사 이런 부분을 듣고 가지고 해서 조금 아쉽고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청양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한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치나 시장 군수나 이런 선출직들은 사실 계약직이잖아요. 그 4년 계약 이제 10개월 아니라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원하는 그런 또 제 약속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짧은 그런 관계로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제 얘기를 끝내고 우리 기자분들이 궁금한 것과 잘 질의하는 제가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언론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해드리는 분은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부 먼저 대전부 박대영입니다. 먼저 그 저녁에 곳곳에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시는데 연영이 없으신 김태형 지사님 방문 환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농촌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곳을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보 공모 사업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 있게 청양군이 진력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사업에 선정되면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도에서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함께 청양군을 충남형 관광연구 복합 산림 특화 거점으로 육성하신다고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한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원칙적으로 반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지금 그게 솔직히 엉터리잖아요. 뭐냐면은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면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 5개 시, 그다음에 또 뭐 작은 세종시하고 제주도 빼고 그다음에 9개인가 이렇게 도가 있는데요. 그 도에 지금 인구 소멸지역에는 69개가 있는데 69개 중에서 6개를 선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각 그 도에 하나 정도씩 9개 정도씩만 하면 되는 하나씩 선정해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걸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비를 그다음 또 시도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도도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국가가 이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 각 도에 하나씩 하는 게 시범적으로 맞는 거지. 6개 선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일단 예산은 뭐 한 1,700억 정도 국가에서 지금 그 내외에서 하겠다 해서 이미 기본 정해놓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청양처럼 인구 3만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선정될 확률이 크죠. 제가 볼 때 오늘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오히려 내용을 전달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부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인구가 4만이라고 뭐 인구가 5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천은 어떻게 할 건데요? 태안은 어떻게 할 건데요? 군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건 그리고 다른 시범사업, 다른 조직 시범사업은 어떻게 이게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예요. 돈 주는 건데 어느 지역은 돈을 주고 돈 안 주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청양에서도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양에서도 잘 사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또 어린애들, 아기를 1살, 2살짜리한테도 다 줍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정책이 얼마나 쉬워요? 지금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그날 무렵에 우리나라의 부채가 660조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1,300조가 됐어요. 내년에는 약 6조 정도 가까이 늘어날 거죠. 부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입, 국가 성장의 그런 규모에 따라서 그와 그 같이 이게 복지예산이 흘러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복지예산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선별적 복지가를 줘야지. 그냥 포괄적 복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해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기본소득 주면 어떻게 해요? 청양에서는 또 이재용 같은 사람이 없지만 청양 내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나마 적어도 이 복지라는 것은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부탁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십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왜 이런 정치가 안 오는지 저는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 군수님 옆에 계시지만은 청양 군수가 1년에 쓸 수 있는 그런 가용 예산 내가 볼 때는 300억 내외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에 마을에 만져달라고 그러고 말길 넓혀달라고 하고 그게 다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300억 내외예요. 근데 이 청양만 하더라도 저희가 157억인가 얼마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433으로 가면은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뭐 어렵더라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양이 160억을 낸다고 그러면 청양 군수가 쓸 수 있는 게 한 140억, 130억도 안 돼요. 마을에 가져가려는 거, 마을 끌려내달라는 거, 기타 문제 생기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현안 문제 같은 게 끌려낼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기 전에 청양이 선정이 된다면
협의하겠다. 어차피 국가에서 이미 결정을 했는데 곤란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런 정책은 정말로 가능성한 정책이 아니다. 굳이 공무원들 객심한 공무원들 월급이나 많지는 않지만은 청양에서는 그래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청양에서 볼 때는 중간 정도의 소득이 됐고 어디 회사도 아니고 회사가 불어질 일도 아니고 근데 공무원들까지 지금 다 15만 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지역구에서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15만 원씩 줘. 그러니까 애들 둘 있으면 6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청양만 60만 원씩 줍니까? 이거부터 저는 고민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린대학원연구소는 지금 서진없이 좀 진행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우리가 땅을 좀 매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 300억 좀 넘게 들어가는 걸로 했죠. 그런 부분으로 서진없이 진행이 되고 이제는 이거 세종에 있는 이제 그 설비라는 것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민간한테, 중앙정부의 기재부한테 매입을 해서 서울청한테 넘기든 아니면 세종시한테 넘기든 좀 해줘라라고 강기 요구를 했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 땅이고 저희 소유니까 저희 민간 매각을 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 새롭게 시설하는 부분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서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말씀이 있었듯이 산림자원연구소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의 산림연구소 다르게 그 안에 그런 산림 가온 같은 경우 관광기능 같은 경우도 많고 휴양, 힐링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사실 청양을 많은 전 국민이 찾는 그런 청양을 만들겠다 하는데 저희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하십니다. KSP 뉴스 김정훈 기자님. 네, KSP 뉴스 김영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그 청양군과 충청남도 간의 협력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되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들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우리가 여기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런 부분들도 좀 차질 없이 그래서 뒷받침을 했고요. 제가 들어와서 크게 그 방향을 잡은 것은 청양 부분이 앞으로 인구도 줄지 않고 또 청양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큰 사업 한 서너 가지를 소개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파크 골프장 거리 인구에 매년 한 40만 인구 정도가 108월짜리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시설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광시설이 들어가고 다양한 그런 시설들을 넣어서 그 파크골프장 건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한 산림자원연구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냥 산림자원연구소의 그런 연구소 기능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그런 관광 기능도 또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지천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하면은 물을 가둬서 우리가
상수도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그런 기능, 홍수 주저 이런 기능 외에 그런 외에 그 관광 기능을 넣겠다. 그래서 제가 1,000억을 준다고 지원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구체적 확정이 안 되고 최종 사업 결정이 안 됐지만은 해간 그런 물 수량이나 여러 가지 볼 때 그런 댐을 막을 때는 지금까지 기존의 그런 국가 지원은 한 370, 8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것을 시행령을 쳐가지고 770, 8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한 100 가까이를 늘렸고요. 그리고 또 이게 결정이 되면은 1,000억 정도를 저희 충남도가 지원을 하겠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지금은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7개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줄여서 선정이 됐는데 7개의 그런 댐 예정지 해당되는 도에서 이렇게 1,000억 지원한다는 게 들어봤습니까? 그냥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 끝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0억을 지원하겠다 하는 의미는 청양의 이 기회에 관광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그 기능들을 1,000억 넣겠다. 그래서 1,000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업 이 청양과 사업을 해서 그런 다른 기능도 또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그 1,000억은 약속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기능,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이런 기후 시설 같은 게라도 타양, 그래서 청양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청양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산 좋지요, 물 좋지요. 이런 자연이 좋은 이 자연을 좋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광 기능으로 활성화를 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은 그나마 이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 경기 살아나게 되면 인구가 줄지 않고 아무래도 몇 번씩이라도 더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로 가야지 지금 그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인구 준다. 아니 지적들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황당한 얘기들이 좀 많은데 예를 들어 했으면 담수에서 쓰면 될 거 아니냐. 했으면 담수하게 되면 물값이 5배 내기 6배 오르는데 5배 내기 6배를 오르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사막의 나라나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물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왜 집 5배, 6배 들어가는 그런 해수 담수를 해서 합니까? 합의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청양하고 이 부여하고가 물을 지금 부정댐하고 부령댐에 갖다 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청양하고 부여에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럴 수 있고 그런 환경 여건이라면 적어도 부여하고 청양에서 이 상수도 물을 자기들 자치적이라도 물을 먹는 부분들은 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걸 국가가 해준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청양하고 부여에 내보내는 이 대정댐 물이라든가 아니면 부령댐 물을 가지고 지금 물 공급하는 데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절수하고 그 다음에 이 단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감동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천안 아산의 기업들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청양이 하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들으니까 청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청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극대화를 시켜서 청양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청양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게 그게 방향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청양에 그리고 청양 어떻게 먹고 사는지 국가에서 그다음에 도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금 도움을 내려나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청양 사람들이 청양 떠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는 거죠. 이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리고 청양에 사실 뭐 산림자원연구소처럼 뭐 태양 이런 데는 땅 매입할 필요도 없어요. 보령 같은 게 경쟁지에 땅 매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청양으로 선정을 했겠어요? 산림자원연구소는. 땅 매입은 400 몇십 억이나 드는데. 청양에 가지고 있는 그 산림 플러스 청양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겠다 해서 지금 청양에 산림자원연구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폐광지역 아니에요. 폐광지역 그대로 그냥 산림 넣고 하고 이러면 끝나요. 하지만은 이런 폐광지역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통해서 파크골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인기가 대세니까 전국에 있는 그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청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양에서 많은 그런 이 대회 같은 경우를 열어서 청양에 관광객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곧 청양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 포커스 뉴스나니 최종현 기자님. 예, 포커스 뉴스 최종현 기자입니다. 지사님께서 좀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청양의 일반 산업단지, 비공 산업단지가 지난 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도 취임 초에 그거를 갖다 청양 산업단지를 갖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아직 답부 상태로 있는데 이 원인이 뭐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사님께서 그것도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방문하셨을 때 530억 플러스 알파까지도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게 이유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 이게 이제 일반 산업단지니까 이제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인허가 문제는 다 끝났어요. 벌써 인허가 문제는 작년 재작년 연말이니까 그래서 내년 연초 그러니까 작년 초 그래서 벌써 1년 한 10개월 가까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되는 걸 보면 사업성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일반 산업단지를 구성을 하면 민간인이 지금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게 자기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게 되면은 지금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지금 적장하고 아마 손실이 있어야 좀 더뎌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이 청양하고 좀 협의도 하고요. 해서 저는 어차피 1억 가까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도저히 안 되고 뭐고 한다 하면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문제를 충남개발공사하고 또 저희가 또 기업 유치하고 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 민간 업자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볼게. 문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 말에 최종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민간 개발을 하다 보니까 PF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PF 일으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PF를 일으키려면 가장 우선으로는 우리가 기업 유치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지금 도하고 보훈하고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 PF 같은 경우도 사업성 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업성 보고 하는데 사업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은행에서 PF라는 거고 해결해 준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려고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봐서 어쨌든지 1억 가까이 다 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사만 시작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민간업자하고 그리고 또 기업 유치도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지만은 PF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 안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주적인 측면에서 민간업자가 지금 하는 입장인데 기업 유치를 하고 기업 유치가 다 된 다음에 밀어준다. 사실은 이 대도시 같은 데는 아니면 뭐 여기 저기 천안 아산 이런 데는 꼭 PF 할 때 그 기업 유치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저기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PF 일으키고 그냥 또 밀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업이 두고 갔다 보면 그만큼 천연하게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도 그렇고 또 군민들도 그렇고 그런 뭐 산업단지를 통해서 뭐가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도에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 문제는 빨리 시작을 해서 내년 연초에는 착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CBS 김정남 기자님. CBS 김정아입니다. 지사님과 군수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지사님께는 그 반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면 군과 별도로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정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신다고도 하셨는데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국가에서 지금 1,700억 정도 잡아놓고 인구 한 3만 이게 지금 4만 이내로 지금 설계를 해서 6개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코스를 갖고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서는 인구 4만 이하가 인구 4만이 청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확률이 높아요. 오늘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확률이 높아요. 네, 질문 이어서 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선정될 경우 재정분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느냐가 또 다른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에서는 가능한 협의 비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군수님께는 지금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1차 지역들은 발표가 개별적으로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곳 안에 들어갔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양군의 경우에는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총력전을 펼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기업 유치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더 이제 지역을 살리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제 군수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아울러 이제 그 청양군에서 생각하는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드릴게요. 우선 전국에 49개 다산체가 신청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서울신파를 통해 12곳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지난 금요일날 17일날 그 12개의 시군의 군수들이 직접 나가서 다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뭐 공식적으로 농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건 없지만 여러 측면으로 지금 확인해 볼 때 취향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번에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저희 최근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평균 1인당 평균 소득이 한 6,600원 정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한 4,400원. 저는 이게 물론 시혜성, 포퓰리즘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양의 지역경제에 그 참수는 기회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예를 기업의 사회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선순환을 가져가는 데를 생각하고 하여튼 뭐 지사님 댓글 다 주시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절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하겠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청양 군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가만히 있어도 여기 국가하고 그냥 도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청양 그러면 군 예산을 듣고 어차피 청양 군 예산은 뭐 청양 국민들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국가 사업을 그 안에 몇 개 안에 들어오자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은 저는 도의 입장이 15개 시군에 이런 입장에서 좀 왜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협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협의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요. 저는 정부의 메시지예요. 왜냐면 이거 국비로 거의 해야지. 국비를 전에 국비로 해야 되고 시범 사업을 한다면 전에 국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70% 정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원천적으로 이런 사업을 반대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한다고 그러면은 70% 정도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지. 40% 부담하고 60%를 지금 도하고 그다음에 군하고 한테 대역적으로 맡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15개 시군을 제가 지금 어디 관리하는 수장인데 제가 그러면 청양 부여 같은 경우는 인구 한 5만 원만 정도 될 거예요. 이거보다는 인구가 큰데 크지만은 부여에 못 사는 사람도 없습니까? 청양 국민들 일부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한쪽에 시범사업이라는 일부를 해가지고 지금 청양한테만 준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지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가 선정하고, 국가가 이런 사업을 결정했다면, 국가에서 이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야, 너는 국비 더 많이 내고 하려면 하고, 이거 못 받겠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국가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강하게 요구를 하고요. 국가에서 만약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를 부담해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청양과 협의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다음 청양신문 이관용 기자님. 청양신문 이관용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라도 전북 지역을 생산하는 전기력이 수도권 동굴에서 충남 쪽으로 많이 통과하게 되는데 도의 방향은 어떤지? 무조건 반대예요. 왜 무조건 반대냐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그런 피어를 해서 이 국부로 이 전력 공급을 생산지에서 하겠다 해서 지금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이관용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로로는 지금 서천으로 넘어와서 청양을 지나서 이제 천안으로해서 이제 수도권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8개 시군이 여기에 들어가요. 8개 시군이. 그리고 이제 해로에서도 이제 이 바닷속으로 해서도 또 이 수도권을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났냐면 첫째는 그전부터 이루어졌지만 문재인 정권 때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전라도 지역에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송전선로가 없으니까 생산을 한 부분 50%도 지금 보내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을 해소하고 그래서 송전선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국가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지금 경기도로 다 그다음에 서울로 다 이 전력 생산한 부분들을 공급을 합니까? 지금 서울에 지금 남은 그런 송전선로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부족하면은 거기서 인구가 빠져나오고 산업단지가 빠져나오게 시켜야죠. 그래야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송전선로 이렇게 다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민원이 많고 그다음 환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산림훼손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왜 서울과 경기에 집중적으로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산업단지라든가 가까운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돈 들여가지고 송전선을 만들려면 인원 해결을 해야지 기본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이러면서 어떻게 왜 경기도 하고 또 서울을 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전력 생산하는 지역 주변에 저는
그 산업단지를 만들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인구 유입이 되고 서울의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 그래서 저는 반대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좀 앞으로 좀 가시화되고 뭐고 하면 좀 반대 입장 분명히 밝힐 그런 예정이고 또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좀 아직 좀 한마디만 드리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한 150개 정도 만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AI 분야, 최첨단 AI 분야 같은 경우를 발전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향은 맞죠. 방향은 맞는데 AI하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건 전기 먹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이런 시산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하마예요. 근데 전기와 물을 어떻게 더 생산을 해내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기본 계획도 없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모순이죠. 지금 그럼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래서 지금 전기도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고 이 신산업 같은 경우를 앞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지금 전력 공급이 우리 전력 생산이 100이라면 200맥이 한 300 가까이를 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석탄 에너지 지금 전환을 하는데 그러면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를 대체 건설을 지금 다른 에너지 대체 건설하고 이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전력이 싸야 됩니다. 전력이 비싸면 왜냐하면 전력이 싸고 품질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력이 비싸게 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모든 게 가격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전력이 비싸게 되면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좀 임금이 높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같이 수반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사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보다는 우리 기자분들께서 저는 이 현직에 있는 사람은 사실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도 준비하고 미래도 예측하고 가야 되는 게 사실 올바른 책임이 있는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고사를 한 번 더 만든다고 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 속에서 충남이 어떤 방향을 할 거냐. 충남의 15개 시군이 어떤 큰 특수의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속에서 저는 좌우면하지 않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디스루의 그런 옛날에 떳떳하고 당당한 그러한 책임 있는 모습 또 당당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충남도지사의 그런 본분이고 책임이고 자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대신 그냥 옛날에 이 4~8년 때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이나 밀어붙이는 정책 이런 건 않겠다. 제가 이 지천댐 문제도 이런 설계를 하고 한 부분이 오래됐어요. 제가 2006년도 7년도 때 이제 부지사 때 지천댐 이 부분은 우리 충남에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은 이거 하나뿐 없다. 그 두 번째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쪽에 가뭄이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 보령댐에서 우리 지금 7개 시군인가요? 8개 시군인가 이 서부지역 물을 공급하는데 간수 절수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금강에서 도수를 부여해서 빼가지고 평상 지역을 부족할 때 물을 좀 채울 수 있는 이런 도수로도 제가 초군이 그다음에 그때 지금 대표 그리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국회에서 예산을 집어넣어서 그냥 본 예산 정부 예산 당기지 않은 일본 분들에서 이 도서관도 만들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지금 부족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왼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도에서는 지금 예정지 도에서 예산 지원 지금 하나도 안 해요.
환갑한지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좀 깊이 좀 헤아리고 또 깊이 좀 이게 그뭐 반대론자, 찬성론자 꼭 양비론적인 그 측면이 아니라 성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충남도 전체 우리가 2030년도까지 물 부족이 한 2억 톤 정도 됩니다. 1년에 충남 이제 30년. 우리가 맨날 기업들을 지원다고 그래요. 기업들이 다 저기 쓰고 물 쓰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물 대비는 않는다? 그럼 안 되잖아. 오늘 뭐 우리 기자분들 이렇게 뵙고 뭐 잠시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은 그런 협조, 많은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말년이라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때리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선은 그냥 이렇게 인사드리고